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 다산에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전기기능사 필기 포켓 요약집,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쭉 전기 이론으로 넘어가서 전기장부터 그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Q쿨롬을 가진 하나의 전하가 있고요. 자, 이 오른쪽에도 역시 우리가 P 이 지점에서의 힘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일종의 여기가 난로가 하나 있고, 자, 이 지점에서 이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잰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에 Q쿨롬의 전하가 있고 P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미터라고 하고, 이때 안에 있는 유전체의 유전율을 엡실론 패러드 퍼 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는 이렇게 전기장이 막 작용을 하겠죠. 이 전기장이 작용을 하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한다? 맞아요. 전기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전기력선이 작용하는 공간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자, 여기를 기자를 빼서 전장이라고도 하고, 또 전개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나 전개의 세기나 전장의 세기, 이런 말이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 되죠. 자, 이 P 지점에서의 작용하는 힘을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P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E는 4파이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힘을 계산하는 것은요, 이렇게 Q에다가 여기 있는 Q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쿨롱의 법칙에서 나온 식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기력선 한번 보게 될까요?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를 가시화한 선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하게 되죠. 일단 전기력선의 특징은요, 양에서 음으로 가게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거고, 이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한 가닥씩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게 돼요. 합쳐지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기력선은 등 전이면과 직각으로 교차하게 되는, 직교하게 되고요. 이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하게 되면서 이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전기장은 세기를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균일한 전장 내에서 이 단면적을 통과한 전기력선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수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면적을 곱한 것과 또 같게 됩니다. 이 전기장의 세기는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맞아요. 전기력선의 수를 면적으로 또 나눈 것과 같게 되죠. 그래서 아래 식이 됩니다. 전기장의 세기 E는 전기력선을 면적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가 볼트 퍼 미터가 됩니다. 이 전기장의 세기 단위가 볼트 퍼 미터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또 계산이 가능하게 되냐면, 이 가우스의 정리라고도 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 앞에서 우리가 이 전기력선의 수를 면적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실용상으로 전기력선의 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전기력선의 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기력선의 총수는 이 Q쿨롬일 때 한 가닥이 나오게 된다면 몇 쿨롬이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유전율로 나누게 되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크기를 가지고 이 전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Q쿨롬은 사실 굉장히 많은 전기력선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그냥 Q쿨롬에서 한 개의 선이 나오게 된다고 가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속이라고 한번 정의해보자 라고 약속하게 된 것을 전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쿨롬에는 한 가닥 나오고 이 10쿨롬에는 10가닥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전속이라고 하면, 이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유전율을 곱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쿨롬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량이 얼마나 많은 이 면적에 분포했는지를 가지고 전속 밀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위는 일종의 물로 따져보게 되면 수위랑 같습니다. 이 전위 V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를 거리를 곱한 것과 같게 된 거고요. 전위는 한 점에서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물로 따지면은 수위랑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등전이면은 우리가 등고선과 비슷하게 됩니다. 이 보통 우리가 지도 보게 되면은
같은 높이를 가진 것끼리 이어져 있는 선을 등고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전위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쭉쭉쭉 연결하게 된 것을 또 등전위선이라고도 부르고, 그걸 우리가 등전위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정전 용량, 보통 우리가 커패시턴스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전하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Q로 나타내고요. 이 단위로는 C로 나타내는데, 이것을 읽을 때는 페러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줄여서 페럿이라고 합니다. 페럿이라고 하게 되고, 이것은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패러데이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정전 용량 Q는 CV예요. 전압이 높을수록 이 정전 용량은 커지게 되고, C, 그 다음에 정전 용량, 이 커패시턴스 클수록 또 이 Q 값도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비례상수 C는 커패시턴스 또는 정전 용량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정전 용량의 단위는 여기 나오게 되죠. 페럿이라고 또 나오게 되죠. 자, 평판 도체의 정전 용량이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평행판 안에 있게 되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 있냐, C는 자 V분의 Q라고 해서 이거는 L분의 엡실론 A라고 합니다.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판 사이에 간격이 되고요, 엡실론은 이 사이에다가 어떤 유전체를 넣었느냐가 되고요, A라고 하는 것은 이 극판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전 용량, 즉 전하를 더 많이 축적하고 싶다면은 이 방법은 특히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간격을 좁혀야 되고, 면적을 넓혀야 되고, 유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전 용량이 큰 커패시터, 즉 콘덴서를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 커패시터에는 정전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죠. 이 정전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되는 큰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소요되는 에너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QV가 되는데, Q가 CV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2분의 1 CV 제곱 이렇게도 놓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압이 커지게 되면은 에너지도 더 많이 축적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 앞에서 정전 용량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정전 용량의 원리를 이용한 소자인 콘덴서를 여기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콘덴서나 커패시터나 똑같아요. 보통 이제 커패시터라고도 많이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커패시터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 원리는 유전체의 분극 현상입니다. 이 안에다가 넣은 유전체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쪽에서 가해주는 전위에 따라서 더 길게 분리가 되는지, 즉 우리가 스프링을 가지고 쭉 당겼을 때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는 원리가 바로 이 일종의 분극 현상과 비슷하게 됩니다. 이 분극 현상은 우리가 전기 쌍극자라고 하게 되어서 얼마나 많이 전기장의 방향으로 더 많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 이 쌍극자가 더 잘 정렬하느냐를 가지고 이 커패시터의 용량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C, 커패시터의 용량은, 정전 용량은 엡실론 L분의 A라고 이렇게 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단위는 F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읽을 때는 우리가 패럿이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이 정전 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극판 면적을 넓게 하는 방법, 극판의 간격을 작게, 즉 좁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게 되죠. 자, 보통 우리가 1페럿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큰 정전 용량의 단위이기 때문에 1피코페럿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용상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1피코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고요. 1나노페럿도 있어요. 이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죠.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써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코, 나노, 마이크로 이 세 가지 단위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콘덴서의 종류에는 어떤 형식으로 만드냐, 이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서 혹은 재료의 특징에 따라서 고정, 가변 용량, 전해 콘덴서, 마일로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재료에 따라서 혹은 형태에 따라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정전 용량을 고정형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콘덴서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베리어블 콘덴서라고 해서 바리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콘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정전 용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콘덴서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콘덴서의 직병렬 접속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볼까요? 여기 콘덴서의 직렬 접속이 있죠. 이렇게 나란히 쭉 놓게 되었고, 콘덴서가 직렬 접속된 다음에 여기 전압을 가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은 두 개를 놓은 건데 이 오른쪽에는 세 개를 놓은 그림이 있게 되네요. 이 두 개를 놓았을 때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이 전체 쭉 전압이 이쪽으로도 걸리고 이쪽으로도 걸리죠. 그러면은 V1에 걸린 전압은 C1분의 Q만큼, V2에 걸린 전압은 C2분의 Q만큼 걸리게 되고 이 전기량 Q는 전체가 다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은 이 두 개를 놓았을 때는 두 개를 합한 것분에 곱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죠? 합분의 곱. 맞아요. 저항 두 개를 서로 병렬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합성 저항이 바로 합분의 곱이었었죠. 이 커패시터, 이 콘덴서를 두 개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이 바로 이래요. 합분의 곱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세 개를 놓았을 때는요. 합분의 곱 하면 안 됩니다. 세 개를 놓았을 때는 여기서 걸어준 전압을 C1, C2, C3가 서로 각각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재밌죠? 이게 마치 저항 세 개를 또 병렬로 접속했을 때와 같은 원리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렬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정전 용량, 즉 콘덴서에 이 저장하는 전기의 양을 늘리고 싶다면 되게 쉬워요. 이 병렬로 놓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뭐 배터리 같은 것을 병렬로 연결하는 것과 또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은 이 두 개를 접속했을 때 이제 여기서 걸어준 전압이 양쪽에 똑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V1, V2는 서로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체 정전 용량은 여기 있는 용량과 여기 있는 용량을 더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개 있을 때는 어때요? 이때도 똑같죠. 여기서 걸어주는 전압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린 전압과 또 똑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량은, 이 정전 용량은 세 개를 다 더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한 것과 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콘덴서의 직렬과 병렬까지 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시죠? 자, 저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 잠시 쉬셨다가 계속 이어서 포켓 요약집의 내용들을 설명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